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 첫날 메시지는 변화였습니다. 국민의힘 백드롭을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로 바꿨습니다. 한 대표 첫날 각오로 국민과 당원은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의 혁신과 쇄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첫날 모습을 백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첫날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원과 국민은 변화를 선택하셨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찾은 현충원에서도 방명록에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썼습니다. 제가 몇 달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 대표는 변화의 일환으로 당 체질 개선과 민생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혁신과 풀뿌리 현장 정치 강화 구상이 추진됩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을 잡기 위해 이기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민생 행보도 시작합니다. 당직 인선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삼선 송석준, 이양수, 김성원, 재선 박정하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생각하죠. 미래로 가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에 계신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화합 차원에서 친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키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지금 이 시각 한동훈 대표는 용산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만나고 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만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만찬 메뉴가 눈에 띄더군요. 네, 조금 전인 오후 6시 반쯤부터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간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만남을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로 감싼다는 의미로 삼겹살과 모둠쌈을 메뉴로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만찬 자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낙선한 세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고위 참모진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다음 날 만난 건 당정 화합의 강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만찬 자리에는 주류 대신 음료가 준비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콜라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후에는 대통령 정무수석이 국회로 찾아가 한 대표에게 대통령의 축하난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된다. 대통령실에서 우리 대표님 잘 모시겠습니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찬은 2-3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오늘 당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대표 선출 하루 만에 보란 듯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법사위에 올렸습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 틈 벌리기에 나선 건데 여당은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자 여당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닙니까? 그래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우리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댓글팀 의혹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법무장관 취임 이후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에 회부된 두 특검법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단할 경우
언제든지 본회의까지 직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김여사 특검법 수용,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포함해 5가지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을 부추기며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는 한동훈으로 김건희를 제압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경계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세대교체론 관점에서 한 대표 선출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유난 동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날 모습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양측 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 윤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저희 채널A 인터뷰 때 밝혔었죠. 그 과정을 취재해보니 대표 선출 후 당기를 흔들고 전대가 끝난 게 오후 5시 반이었고요. 10분 뒤 기자회견을 시작했는데 그 10분 사이에 틈을 내서 한 대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 첫 행보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거죠. 한 대표 측은 대통령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전당대회 날에는 대통령이 김기현 전 대표에게 먼저 축하 전화를 걸었지만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용산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화답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김기현 전 대표 선출됐을 때 신임 지도부와 식사 5일 걸렸었거든요. 이번엔 하루 만에 성사된 배경을 취재해보니 참모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서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저녁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명과 함께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 전달됐고 대통령이 바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 측도 이 화답으로 봤습니다. 특히 오늘 만찬에는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등도 초대가 됐는데요. 한 대표 측 관계자 전대 기간 생긴 갈등을 풀고 화합하자라는 취지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낙선자들에게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자, 이쪽도 좀 궁금한데 뭐냐면 한동훈 대표와 투톱인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 근데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에게도 좀 손을 내미는 모양새예요. 네, 당내 투톱이죠. 이 양측도 상당히 조심하는 기류입니다. 조금 전 보셨지만 한동훈 대표 당직 인선 고심의 한창인데요. 이 한 대표 측 사무총장에 누구를 기용할지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서 추 원내대표 측에도 물밑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저희 취재에 따르면 당정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위 의장 자리, 현재 친윤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데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정점식 의원은 찐윤으로 불릴 정도로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럼에도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와 소통해야 하는 만큼 한 대표가 끌어안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한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추 원내대표 쪽도 조심조심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지난 황우여 비대위에서 이번 전당대회 기간 두드러졌던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 러닝메이트를 금지하는 당원 당규 개정을 막판에 추진하려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내 지도부가 이걸 반대했다고 해요. 최고위원 후보들과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선거운동을 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하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새로운 지도부와 충돌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양측 모두 처음부터 갈등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방침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머리로는 충돌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앙금이 없진 않지 않습니까? 허니문 기간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친윤계 최고위원들 벌써부터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 오늘 인터뷰에서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한다. 원내 전략은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한 대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최고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같지만 앞으로 토론을 해보자면서 정면 충돌은 피했죠. 그러나 앞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미국 선거판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가 오차 범위 안에서 처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첫 유세 장소로 밀워키를 선택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공식 선출된 바로 그곳입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첫 유세를 시작한 현지 시각 어제, 해리스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미국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는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를 2%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트럼프가 앞섰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사퇴 직후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빠르게 결집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다자 대결에선 해리스가 트럼프와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 해리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첫 유세에 나선 겁니다. I am told as of this morning that we have earned the support of enough delegates to secure the Democratic nomination. 검사 출신의 해리스는 트럼프를 범죄자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rule of law, or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뉴욕타임스는 유세 현장에서 몇 달 동안 억눌렸던 민주당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본격 등판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앞으로 100여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해리스와 트럼프의 치열한 박빙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지지 표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팝스타 비욘세는 자신의 노래를 유세곡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이 깨지 못할 유리천장을 해리스가 깰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는 순간 흑인 여성 팝스타 비욘세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비욘세가 자신의 노래를 해리스의 선거운동에 사용토록 한 것에 대해 CNN은 해리스가 슈퍼스타의 지지를 얻은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뒤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해리스가 유력해진 가운데 친민주당과 반트럼프를 표방하는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해리스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에게 공개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던 배우 조지 클루니나 여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등 MZ세대 대표 스타들도 해리스 지지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원로들도 움직였습니다. 8년 전 첫 여성 대통령 타이틀에 도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자신이 깨지 못한 유리천장을 해리스가 깰 것이라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지지 분위기가 이어질수록 트럼프 측은 더욱더 해리스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가 바이든의 선거자금 9,150만 달러, 우리 돈 1,267억 원을 이어받는 건 뻔뻔한 자금 강탈이라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바이든과 해리스를 나란히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째 날 예상대로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언론 장악 청부업자라며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이 후보자는 사퇴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진숙은 사퇴하라! 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사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사퇴하시는 게 훨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이 후보자의 MBC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2009년부터 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용만 342건이고 8,500만 원에 달합니다. 저희는 일요일이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 골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중에 골프를 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MBC 출신 야당 의원과 맞서기도 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동관, 김홍일로도 모자라서 후보자께도 마타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장을 뚫었던 여성 언론인이자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도 새롭게 진작시킬 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회 정무위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책임자가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이재명 전 대표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처리 과정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똑같이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할 거였으면서 왜 민주당 의원에게는 조사를 요청하고 김 여사는 조사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조사 요청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조사 권한이 없지만 조사 요청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왜 안 했습니까? 거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와 천 의원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피신고자지만 천 의원에게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다는 해명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타기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 쇼입니다.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선물 받은 의상을 개조한 것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공직자가 외국으로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기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겁니다. 이 법령 위반이 아니에요. 또 이재명 전 대표나 김건희 여사나 동일한 논리 구조로 조사하지 못한 거라며 권익위를 감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검찰 내용이 잦아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향해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수사팀 부장검사들 감찰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대검은 그래도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경위 등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경위를 파악해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4차장 검사에게 진상 파악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거부하고 나서면서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사팀 부장검사들도 대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팀 부장검사도 대검에서 자신을 감찰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전부터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인데 이들은 진상 파악을 사실상 수사팀 감찰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진상 파악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도 수사팀의 이런 반발 기류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오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차분히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고 수사팀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상 파악을 멈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 수사팀과의 갈등이 언제든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하루 종일 눅눅한 데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지쳤다는 분들 많은데요. 남부지방은 이번 주말 장마가 끝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언제 끝날지 아직 불확실한데 열쇠는 북상 중인 태풍 개미가 쥐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한 달째 이어진 장맛비가 잠시 주춤한 사이 찜통더위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장마가 이어집니다. 모레까지 제주 150mm, 남해안은 8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엔 소나기가 내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론 비 소식이 없어 남부 지역은 이번 일요일로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길었던 장마의 끝이 보이는데 변수는 태풍 개미입니다. 오늘 밤 대만을 지나 내일 중국 남쪽 내륙에 상륙, 일요일인 28일 열대 저압부로 바뀝니다. 약화한 열대 저압부는 북한을 통과해 한반도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일시적으로 교란됐다가 재배치되는데 이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 전선을 밀어내고 한반도를 덮으면 장마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반면 북쪽의 건조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아래로 밀어내 한반도 남쪽에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 장마는 계속됩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중부 지방도 장마의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에 장마 종료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밤사이 강원과 경남, 부산에는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낙뢰가 떨어져 불이 나기도 했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청호는 떠내려온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도로를 집어 삼켰습니다. 굴착기가 흙을 퍼나르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밤사이 횡성엔 시간당 88.5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강원 내륙 곳곳에선 산사태, 침수 피해 등이 잇따랐습니다.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춘천의 민박주택에서 오늘 오전 5시 45분쯤 불이 났습니다. 천둥이 영화라고 많이 쳐서 나와보니까 낙뢰를 맞아가지고 화재가 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00제곱미터의 민박주택이 모두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주택에서도 보일러가 검게 타 아예 못 쓰게 됐는데요. 역시 낙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도 출동하면서 낙뢰가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크기도 하고 저희도 추정은 낙뢰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 부산 지역에도 낙뢰와 함께 한때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됐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주택에는 물이 80cm까지 차올라 고립됐던 80대 주민이 구조됐습니다. 전부 다 둥둥 떠내리댕기더라고. 선풍기 2대도 막 그대로 둥둥 떠내리댕기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전기가 가쁘더라고. 지난주 충청권 집중호우로 휩쓸려온 쓰레기가 대청호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소독병, 가스통, 폐비닐, 농민들이 버리는 농약병 이런 게 주로 많고요. 쓰레기를 모두 치우는 데만 한 달, 2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1심 재판 결과는 9월에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배우 유아인 씨가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미용시술이라고 의사를 속이면서 5억 원 상당의 마약을 투약하거나 불법 취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수면제 불법 처방, 대마 흡연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 측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약물의 종류나 양은 전적으로 의사 판단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마 혐의는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혹시 인정하시는지.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입막음용으로 지인에게 강제로 대마를 피우게 하거나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가족, 동료,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량이 징역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유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마약 밀수 수법과 밀수량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무려 16kg, 53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 가능한 필로폰이 적발됐는데요. 밀가루 반죽기계 속에 넣어서 들여왔습니다. 김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여행용 가방 지퍼를 열자 비닐로 싸맨 하얀 덩어리가 보입니다. 다른 가방도 차 제품 포장지를 칼로 뜯자 똑같은 물질로 채워놨습니다. 태국인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16kg인데 53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이 태국인은 밀가루를 반죽하는 기계의 내부 공간에 밀봉한 필로폰을 숨겨 국제화물 우편으로 들여왔습니다. 태국에 있는 총책에게 5천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을 국내 마약 유통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태국인 남성이 필로폰 2kg을 놓고 사진을 찍어 위치를 전송하자 20분 뒤 한국인 남성이 마약을 챙겨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으로 태국인 남성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곳 골목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막 여기 뭐 이상한 사람 왔다가 뭐 누구를 외국인을 체포하고 갔다고 밥을 거기 뒤집어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 태국인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필로폰을 반입하고 유통한 태국인과 한국인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총책과 국내에서 필로폰을 넘겨받은 다른 사람들도 뒤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차량이 활활 타고 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도망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SUV 차량이 뒤집힌 채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나던 차량들은 비상등을 켜고 비켜가고 사람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지켜봅니다. 그제 밤 10시 30분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안성분기점 근처에서 SUV가 도로구조물과 충돌해 불이 났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려고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출동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 안팎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이제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주위를 찾아보기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도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40대 운전자는 고속도로 근처 야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운전자 추적에 나섰고 오늘 오후 평택시 병원에 입원 중인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골절상 등은 없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시점에서 이틀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해도 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운전인지 밝히기 위해 사고 전 동선과 행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이곳은 20년 전에 폐교된 학교 운동장입니다. 교문만 덩그러니 남은 채 거대한 논으로 둔갑했는데요. 졸업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공국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4년 폐교한 초등학교입니다. 건물은 다 헐린 채 교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 자리에 푸른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 절반 이상이 논으로 변한 겁니다. 과거 운동장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난 5월 한 농민이 귀농기촌 체험장 등을 운영하겠다며 3년간 부지 임대 계약을 맺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이곳을 개간해 논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3년 계약을 했으니까 3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소득을 내서 부대비용이라도 빚을 안 져야겠다. 자신이 다녔던 학교가 졸지에 논으로 바뀌자 졸업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 많이 없어. 1년에 한 번씩 추석 때 되면 선후배들 내려가고 여기서 공차고 하고 그랬거든요.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교육당국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 부지 사용 계약은 이미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농작물은 소유권이 남아있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심은 농작물일지라도 경작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원상복구까지만 해놓은 상태라. 전남교육청은 임대한 폐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각 지방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이 거래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업 중단 사태에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판매자와 관계사들이 대거 빠져나갔는데요. 은행들은 거래를 중단했고 카드 결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임종민 기자입니다. 판매자에게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티몬의 본사 앞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자 불안해진 판매자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이 넘어가니까 좀 불안해지잖아요. 신용카드사와 은행 등 주요 관계사들도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티몬에선 계좌이체를 제외한 모든 결제 수단이 막혔고 선불 충전금인 티몬 캐시의 포인트 전환도 어제부터 멈췄습니다. 은행들은 티몬이 입점업체에 정산하기 전 먼저 지급했던 판매대금 관련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티몬 측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티몬과 형제회사 위메프는 매년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내부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속된다면 티몬이나 관계사들이 모두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이번 사태를 두고 티몬의 모기업인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큐텐은 2022년 티몬을 시작으로 위메프와 AK몰 등을 잇따라 인수했는데 당시에도 빚이 자본보다 큰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대통령실도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티몬의 정산 지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를 입은 관계사들과 입점 업체들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티몬 사태로 여름 휴가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티몬에서 여행 상품을 결제했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은 건데요. 티몬이 나 몰라라 한다며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유찬 기자입니다. 티몬에서 500만 원 가량의 여행 상품을 결제한 이모 씨. 부산과 양양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했지만 이틀 전 숙박업체에서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제하고 접수한 곳은 티몬 측인데 숙소에서 먼저 연락을 받았다는 거? 거기서 분통이 터지죠. 피해 액수도 크고. 근데 이번 여름 휴가는 망한 것 같아요. 티몬은 오늘에서야 안내했습니다. 이마저도 오류가 발생해 환불 접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티몬에서 산 여행 상품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몬이 판매자의 결제대금 정산을 미룬 것이 원인입니다. 이번 사태로 주요 패키지 여행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밀린 대금을 정산하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낸 곳들도 있어 업체 간 법적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행사나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크고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계획이 꼬이고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날아온 북한의 오물풍선. 처음으로 대통령실 청사 안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주한 미군 기지, 국회까지 일제히 뚫렸는데요. 이솔 기자입니다. 하늘에 흰 점처럼 보이는 물체가 떠다닙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서 포착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이른바 쓰레기 풍선입니다. 눈으로 식별되는 것만 5개. 이 중 1개는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은 봉지에 수십 장의 종이 쓰레기가 담겼다며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어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방부 영내와 주한미군기지 등의 주요 시설을 포함해 이날 용산구에서만 14곳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도 발견되는 등
우리 군은 현재까지 300여 개를 식별했고 그중 25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10번째인데 대통령실까지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고정식 24대를 비롯해 이동식 16대까지 군이 보유한 40개의 대북 확성기를 총동원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풍선을 격추하지 않고 관찰과 추적을 면밀히 하라는 지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물풍선의 추가 살포를 고려해 대북 확성기 방송 이외에 다른 대북 압박 수단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풍선을 격추하거나 살포 거점에 포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주로 북쪽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 13개 구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폭우와 폭염을 오가는 날씨에 최근 모기떼가 늘었습니다. 모기떼가 걱정스러운 건 최근 유행하는 말라리아 때문입니다. 또 모기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모기를 자주 물리는데 또 불안하기도 하고. 지난 22일 강서구에서 말라리아 환자 2명이 발생하며 서울에서만 두 번째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 307명 중 58명이 서울 지역 환자입니다. 그동안 주로 경기 북부나 강원도에 경보가 내려졌는데 올해 처음으로 서울 13개 구가 위험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주로 번식하는데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모기 개체수가 늘었고 늘어난 모기가 강풍을 따라 서울 도심까지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늘어나면 우리도 늘어나고요. 북한이 줄어들면 우리도 줄어들고요. 북한에서 감염 모기가 제일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발열이나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보건소에서 신속 진단 검사를 받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집중 방제 활동을 통해 모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때 긴팔과 밝은색 옷을 입어 모기 물림에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폭우로 최악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0명이 넘게 숨졌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1차 산사태로 매몰된 이웃을 구하려다가 2차 산사태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진흙으로 뒤덮인 산비탈에 지역 주민 수백 명이 모여 매몰자 수색을 합니다. 삽으로 흙더미를 필사적으로 파헤치자 매몰자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보입니다. 곳곳에선 절규와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에티오피아 남부 고파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최소 22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흘 전 폭우가 내려 첫 번째 산사태가 세 가족을 덮쳤는데 다음 날 오전 이들을 구조하러 주민들이 모였을 때 추가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늘어난 겁니다. አደጋው የደረሰው አደጋ በጣም ከፍተኛ አደጋና ከአቅም በላይ ስለሆነ ቀጥሎም ደግሞ ከአደጋው ጋር ተያይዞ የተፈናቀሉ በርካታ ቁጥሮች እዛ አካባቢ ላይ አደጋው በደረሰበት አካባቢ ላይ መኖር የማይችሉ አካላት ስላሉ 희생자 중엔 어린이와 임산부를 비롯해 구조대원과 지역경찰, 교사도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생존자는 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이 외딴 마을인데다가 지형 위험에 중장비도 동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 규모를 가늠할 수 없어 사망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에티오피아는 우기인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폭우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팔에선 비행기가 추락해 최소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륙 도중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겁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하늘로 뜨는 듯하던 비행기가 그대로 고꾸라지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고 검은 연기가 주변을 뒤덮습니다.
놀란 시민들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지릅니다. 현지 시각 오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이륙 중 활주로 주변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정비기술자 17명과 조종사, 승무원까지 총 19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조종사를 제외한 1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기는 이날 목적지에 도착해 정비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공항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서면서 카트만두 공항은 마비됐습니다. 现场浓烟滚滚，但是经过这个救援，现在烟已经灭掉了。现在乘客们大多都在机场等着进一步的通知。 카트만두 공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네팔에서 예티항공의 항공기가 추락해 최소 7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반복되는 항공사고에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요즘 지갑에 현금 얼마 정도 넣고 다니십니까? 현금 사용이 줄면서 은행들도 자동인출기 ATM기를 대폭 줄이고 있는데요. 최근 6년간 ATM기가 무려 14,000대가 사라졌습니다. 장원림 기자입니다. 7년간 직장인들의 금고가 되어준 현금 인출기가 사라진 자리에 식당이 들어섰습니다. 전자거래가 늘면서 현금 없는 거래가 일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가 많이 밀접해 있는 용산의 한 동네에 와 있습니다. 이 부근에 현금 인출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40여 분을 돌아다녀 봤는데 현금 인출기는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6년간 현금 인출기는 14,000개 넘게 철수됐습니다. 현금 사용이 줄다 보니 젊은 세대들은 지갑도 잘 들고 다니지 않지만 금융앱 전용 폴더는 필수입니다. 현금은 잘 안 되고 쓰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송금하는. 하지만 전자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아니 줄어들면 불편해져. 우리 그것밖에 못했잖아. 현금 없는 사회가 비대면 서비스의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통신장애로 인한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에 발생한 메신저 먹통 사태로 전국에서 결제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해킹 등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도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내 집 마련하고픈 무주택자들, 이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지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만 청약 제도가 무려 35번 바뀐 사실 아십니까? 담당자들도 헷갈릴 정도라니 쪽집게 청약 컨설팅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제카메라 권갑구 기자입니다.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꿈,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럴 때 이용하는 제도가 바로 청약입니다. 그런데 이 청약제도 이번 정부 들어 3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달라지는 대상까지 가뜩이나 치열한 경쟁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습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에 나선 30대 백승엽 씨. 1년간 청약에 10번 응모했지만 10번 모두 탈락했습니다. 청약 제도가 수시로 바뀌어 대응하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청약 물건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보고 내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미리 공부를 하는 의미가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격 요건을 갖춰 청약에 응모해도 워낙 예외 조항이 많다 보니 당첨에는 역부족입니다. 신혼부부로도 하고 그냥 일반으로도 해봤는데 이 정도 가점이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수시로 바뀌는 제도에 올 상반기 서울 지역 청약 경쟁률이 106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하다 보니 급기야 청약 일타 강사까지 등장했습니다. 보유 자산과 거주지, 소득 수준 등을 종합한 뒤 가능한 대출액과 청약 단지를 찍어주는 방식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식입니다. 혹시 몇 점인지 아실까요? 몇 점인지는 모릅니다. 네,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갖고 계신 자산에 그다음 대출 가능 금액 딱 6억 이내가 적정하거든요. 파주 운정신도시에 인터넷에서는 전자책과 각종 자료, 1:1 컨설팅을 묶어 판매하는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청약 컨설팅 업체의 경우 60분간 대면 상담을 받는데 최대 99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내 집 마련의 간절함에 최근 상담 의뢰가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절박함이세요. 나는 할 때까지 해봤다. 근데 마지막 정점을 찍기 위해서 종이 한 끗 차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은 누더기 청약제도가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청약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더 복잡해진 거죠. 일반인들까지 오죽하게 쓰면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사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한국 부동산의 현주소입니다. 경제카메라 권갑구입니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전직 대법원장 소환인데요. 김 전 대법원장, 검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하려는 겁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검찰 소환 조사는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김 전 대법원장은 비공개 출석해 조사받고 싶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전 대법원 앞에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큰 힘을 끼치는 신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음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정치적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해명했는데 임 판사와의 대화 녹음 내용이 공개돼 거짓 답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김 전 대법원장 조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닌 듯한데 귓속말을 하네요. 네, 귓속말로 덕담이 아닌 혼수를 건넸습니다. 최 위원장 선서 증서를 내고 돌아서려는 이 후보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잠깐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하긴 뭐 위원장에게 보통 인사를 하죠. 네, 증서 제출할 때 통상 상임위원장과 인사 악수하더라고요. 인사 패싱 이후에 최 위원장 언짢았는지 호통 계속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 2분 이내로 간단하게 좀 줄여주시죠.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저기요, 받기보다는 잠깐만요. 편향성 논란에 이진숙 후보자님 2분 드리겠다고 했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 위원장뿐 아니라 청문회 내내 여야 신경전 이어졌습니다. 하루 더 남았던데 험난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휴대전화 없는 청문회? 네, 야당은 26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가 채택돼 있는데요. 김 여사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휴대전화 없이 청문회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핸드폰도 가져오지 마 하고 조사를 받는가.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실로 소환해서 청문회를 열게 해주세요.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최근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조사한 검사들을 비꼰 겁니다. 자, 지금 법사위 회의장 모습인데 여당 의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늘 마찰이 빚잖아요. 오늘은 어땠어요? 요즘 존경하는 대신 존경하고픈 법사위원장을 미는 여당 의원이 있죠. 존경하고픈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 네. 발언을 중지합니다. 네. 존경받아야 될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해명해 주시고요. 청원 대상에 정청래 제명 촉구 청원안이 벌써 1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야당의 청문회 공세에 정청래 위원장 제명 청원 동의 숫자로 맞받았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뭐 십자포화가 되돌아와요? 네, 소시오패스, 얼찌기 등 격한 표현으로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향해 퍼부었던 십자포화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 어제 한 대표가 당선되자 당원들의 선택에 실망했다며 당분간 당무에 관여 않겠다. 떴다방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라면서 불만을 표했는데요. 같은 당의 최다선 의원 정치신예 가릴 것 없이 공격했습니다. 실망이라는 그런 표현 단어는 자칫 홍준표 시장을 또 지지했던 당원들이 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홍준표 시장이 당원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없구나. 홍준표 시장님, 지구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대표를 뽑는 당은 마치 문 닫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당원이 60% 넘게 한 대표를 선택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당 밖에서도 그래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홍 시장과 설전을 벌였던 진중권 교수, 아예 홍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당원을 뽑으라면서 비꼬았습니다. 글쎄요, 그냥 있을 홍 시장이 아닌데요. 반격도 있었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힘들 때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 시장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인데요. 당이고 뭐고 망했다는 지지자의 글에 당원들이 떴다방에 환호한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알아서 해보라고 하자는 글에는 운동이나 열심히 하겠다는 답을 남겼습니다. 운동이나 열심히 하겠다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 대표 당선 뒤로 지금까지 남긴 답변만 12개던데요.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그은 홍 시장의 다음 행보, 댓글 정치일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김정은, 일론 머스크가 패션쇼를 한다면 어떤 광경일까요? 머스크가 올린 AI 패션쇼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루이비통 드레스를 입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힙합 패션 차림으로 런웨이를 걷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등장합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X가 새겨진 속옷을 입은 채 등장하는데 곧바로 테슬라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우주복 차림으로 변신합니다. AI가 만든 가상의 패션쇼 영상으로 AI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SNS에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If the AI can do everything that you can do, but better, then what is the point of doing things? So I think there will be a bit of a sort of existential crisis. 이 패션쇼는 풍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과 닮았다는 이유로 검열 대상인 푸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고 파충류 외계인이라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파충류같이 변신을 합니다. 대미를 장식한 건 권력의 패션쇼라는 문구가 적힌 모니터를 들고 등장한 빌 게이츠. 곧이어 화면이 PC에 문제가 생겨 다시 시작해야 한다로 바뀝니다. 최근 MS발 IT 대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풍자한 겁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이틀 만에 조회수가 1억 5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단 4타석 만에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순서대로 기록하는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한 주인공. 바로 프로 3년차 기아의 김도형입니다. 이번 정규 시즌 MVP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1회 내야 안타로 경기를 시작한 기아 김도영. 3회에는 우중간을 가르는 장타를 치며 여유 있게 2루에 안착합니다.
다음 타석에선 좌중간을 갈랐고 빠른 발로 3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안타, 2루타, 3루타를 기록하며 사이클링 히트를 눈앞에 둔 상황. 네 번째 타석에서 가운데로 몰린 실투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때렸고 홈런을 직감한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당장 넘어갑니다. 이래서 김도영을 슈퍼스타라 부릅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팬들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김도영 때문입니다. 1루타부터 홈런까지 순서대로 기록하는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가 나온 건 지난 1996년 이후 28년 만. 하지만 단 4타석만에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건 김도영이 처음입니다. 진짜 뛰면서 소름이 진짜 실제로 돋았고 게임하는 도중에도 조금 실감이 안 나가지고 꿈인가 생각도 했고 오늘이 진짜 제가 야구하면서 제일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동성구 선배 양현종도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영이 컨디션으로는 글쎄요, 막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네, 워낙 또 성실한 친구고 또 학교를 잘 나왔기 때문에 2003년생 프로 3년차 김도영은 타율과 홈런, 득점 등 타격 부문 전반에서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30홈런, 30도루는 코앞이고 아예 3할 타율, 30홈런, 100타점, 100득점 고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천재 타자로 불리는 김도영이 정규 시즌 MVP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폭염주의보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많은 곳에서 폭염 경보로 강화됐는데요. 중복인 내일은 더 더워집니다. 오늘 최고 30.9도였던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까지 높아서 이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이 뜨거울 땐 대기가 불안정해져 일시적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60mm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고 강한 비 예보 있습니다. 한편 태풍 개미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강풍이 불겠고 너울도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오늘 밤도 26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발생하겠고요. 내일 낮에 강릉과 대전 34도, 대구 35도로 종일 무덥겠습니다. 제주의 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 하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동석자들과 함께 음식과 마음을 나누는 문화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화합의 의미가 담긴 삼겹살과 상추쌈이라는데요. 오늘 만찬이 너무 늦었다는 뜻의 만시지탄이 아닌 국민 민생을 두고 화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생 회복 위한 만찬 되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